안녕하세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거대한 무려 150조 원짜리 경제 실험이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대박이 될지 아니면 쪽박이 될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50조 원.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국내 벤처 캐피털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계획을 두고 지금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꺼져가는 우리 경제 엔진에 기름을 붓는 그런 마중물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시장 다 망가뜨리는 위험한 돈잔치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150조 원짜리 베팅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정부의 큰 그림은 뭔지, 과거 펀드랑은 뭐가 다른지, 또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뭘 걱정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50조 원의 베팅. 그 목표는 벤처 4대 강국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국민성장펀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일단 150조 원을 일종의 마중물로 써서 민간의 돈을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쫙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했던 벤처 시장의 중심축을 이제 민간으로 옮기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벤처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이런 펀드를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고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번에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전 정부들도 녹색 성장, 통일, 뉴딜 같은 이름으로 굵직한 정책 펀드들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거나 아니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죠. 바로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번 펀드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첫째, 역대급 규모. 둘째, 혹시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책임져주는 확실한 안전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아주 파격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솔직히 잘만 활용하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들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혜택, 바로 이 소득공제입니다. 이게 그냥 공제가 아니라 투자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거든요. 특히 소액 투자자라면 진짜 주목하셔야 하는데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혜택인지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죠. 이분이 3,200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 공제액이 1,240만 원이나 잡혀서 실제 아끼는 세금, 즉 절세 효과가 327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나죠? 근데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두 가지나 더 있어요. 첫째, 만에 하나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그 손실의 초기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떠안아 줍니다. 그리고 둘째, 나중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배당을 받아도 이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본시장연구원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쉽게 풀리는 돈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우려는 사실 간단합니다. 목마른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부어버리면 뿌리가 썩는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시장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걱정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자산버블. 소수의 잘 나가는 회사에만 돈이 확 몰려서 가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 왜곡, 세 번째는 후속 투자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왜 문제냐면요. 결국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손실 나면 정부가 일부 막아주니까 투자자들이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모하고 위험한 투자를 서슴없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가능성과 또 그만큼의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줄타기의 끝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첨단 산업이 살아나고 국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아주 밝은 미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은 왜곡되고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놓여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결국 전문자들의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이 돈을 푸는 밸브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그리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자금을 공급하느냐, 바로 이게 관건인 거죠. 자, 150조 원. 이 거대한 돈은 과연 혁신의 펌프를 힘차게 돌리는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의욕만 앞서서 시스템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할 소방호수를 여는 실수가 될까요? 이제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